마자에티브입니다. 조류서 식지 4군데에 둘러싸인 무안국제공항 사고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29일 현지 시간 참사 원인 조사를 위해서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사팀에는 참사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 FAA도 같이 참여한다고 NTSB는 전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특히 외국 언론이나 관련 기관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활주로 끝에 둔덕이 있고 콘크리트로 보강된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무안공항 대참사는 시작은 어떻든 사고기가 로컬라이저를 세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폭발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왜 그런 게 성벽처럼 강하게 설치돼 있냐, 이런 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고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질주 풀밭을 달려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합니다. 바로 저 충돌한 저기가 제가 방금 말한 로컬라이저 그 부분으로 보이는데, 밑은 둔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보강돼 있으며 위로 철근으로 세워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유도등을 밝히고 전파 장치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체 성벽처럼 강력한 거예요. 저 거대한 항공기가 저속도로 달려가는데 부딪혀서 스톱되잖아요. 로컬라이저가 부서지지도 않고 무거운 항공기가 스톱되잖아요. 그러면서 폭발합니다. 얼마나 저걸 튼튼히 해놨으면 그러겠습니까? 저게 국제 규정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옆으로 보이는 담장은 뭐냐 하면 이 로컬라이저 뒤로 공항 외부 담장이 쭉 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담장입니다. 보이죠? 이 담장은 블록으로 올려 쌓아놔서 승용차가 들이받아도 구멍나죠. 약한 겁니다. 항공기가 이 담장에 충돌했으면 바로 뚫고 나가서 저 열린 풀밭으로 달려서 멈추게 되면서 경미한 사고로 그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장 앞에 자리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워낙 단단히 돼 있어서 그 무거운 항공기가 달려가는 힘도 무시당하고 바로 멈추고 폭발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렇겠습니까? 이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조치가 된 시설물인가요? 만약 여기서 충돌해서 폭발하지 않았으면 바로 그 뒤에 담장 정도는 쑥 밀고 나가 버렸을 거예요. 나가서 그냥 허벌판으로 달렸지 않을까요? 풀밭으로. 자, 여기 보세요. 그 뒤로도 상당한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풀받침으로 사고기가 저기로 달린다면 빠지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속도가 줄면서 전복이래더라도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친 사람과 사망자도 나오겠지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어쩌면 경미한 사고로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기가 언뜻 보면 뒤에 담장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사고기는 외부 블록 담장 앞에 로컬라이저에 충돌한 것입니다. 그 뒤에 외부 담장이 따로 또 있습니다. 공항 밖에서 본 모습인데 담장은 그냥 블로그 담장입니다. 담장 안쪽으로는 공항 순환도로가 쭉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공기가 정방향으로 안 내려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방향, 역방향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위에 방향에도 로컬라이저 있어요. 이 사진은 활주로 아랫부분인데 여기도 로컬라이저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리든 활주로를 이탈하면 꽝 충돌하게 돼 있어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 둔덕과 로컬라이저 설계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깨지지 않고 오히려 항공기를 박살내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국내법 활주로 보호구역 규정 위반,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활주로 끝단미 측면의 보호구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체를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와 같은 항해안전시설은 활주로 끝에 위치하되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없는 거리와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로컬라이저의 설치 위치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항시설법 및 관련 고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부속서 14에 따르면 모든 활주로 끝에는 항공기 이탈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충격을 흡수하거나 항공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장애물만 배치되어야 합니다. 국제표준에 따르면 활주로 끝에는 항공기가 이탈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충격 흡수 구조물 EMAS를 설치해야 합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며 충격을 흡수해야 하지만 현재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항공기를 완전히 가로막아 대형 참사를 유발했습니다. 활주로 끝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무책임하게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말합니다. 국토부는 전파 규격이나 기타 몇 가지 규정을 말하며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공기 안전이지 않나요? 그게 승객 안전이니까 올바른 기준으로 둔덕과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상식적으로 활주로 끝의 구조물은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강력한 둔덕과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고속으로 충돌해 사고기가 대파되고 폭발을 일으키는 참사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전 설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와 충돌 시의 충격 흡수에 용이한 재질로 충격 시 쉽게 부러져 나갈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게 안전 때문 아닌가요? 그걸 안 지킨 게 규정 위반 아닌가요? 현재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2,800m로 이는 중형항공기 운항에는 적합하지만 대형항공기와 장거리 노선에는 부족합니다. 2025년까지 활주로를 360m 연장해 총 3,160m로 확장할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길이가 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는 길이가 3,750m인데 무안공항은 확장 후라도 길이가 3,160m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구조물의 규격 문제를 넘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설계의 결과로 보입니다. 둔덕과 로컬라이저의 비정상적인 강도와 설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항공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무시한 설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만 줄입니다.